1996년 11월 2일 토요일 밤 영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인 화이트섬 카우즈에서 16세 소년 데미안 네틀스가 흔적도 없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국 전체를 뒤흔든 가장 미스터리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데미안 네틀스는 학교 친구인 크리스와 함께 동카우즈 지역에서 열린 헬로윈 파티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다소 지루해지자 두 소년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과주를 구입한 뒤 서카우즈 지역으로 이동해 시내 중심가를 정처 없이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10시 30분쯤 크리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거나 도보로 이동하며 데미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이 시점부터 데미안은 카우즈 시내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데미안은 카우즈 하이 스트리트 거리와 인근 부두 주변을 홀로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길을 가던 행인들에게 자신의 친누나인 사라의 행방을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미스터리한 마지막 행적은 요키스 칩숍이라는 이름의 지역 감자튀김 전문점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에 매우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데미안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소 비틀거리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에서 마주친 신원 미상의 낯선 남성과 무언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해당 칩숍에서 감자튀김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손에 든 데미안은 가게 밖으로 나와 인근 버스 정류장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정을 약간 넘긴 시점인 11월 3일 일요일 0시 2분 카우즈 하이 스트리트 거리에 위치한 감자튀김 가게. 고정식 외부 카메라에 데미안이 감자튀김을 먹으며 어두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 0시 2분의 짧은 영상 기록을 끝으로 16세 소년 데미안 네틀스의 모습은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3일 오후가 되도록 데미안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자 그의 어머니 발레리 네틀스를 포함한 가족들은 큰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지역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햄프셔 경찰청의 대응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매우 미흡하고 안일했습니다. 경찰은 평소 모범적이었던 데미안의 실종을 단순한 사춘기, 청소년의 가출이나 일시적인 방황으로 성급하게 치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경찰 전산 시스템에 그의 나이를 16세 미성년자가 아닌 19세 성인으로 잘못 등록하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행정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종 직후 수사에 필수적이었던 대대적인 경찰 인력 투입, 헬리콥터를 동반한 공중수색, 광범위한 수색견 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자 절망에 빠진 가족들은 직접 발로 뛰며 카우즈 지역 상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경찰이 나중에 가족들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데미안의 마지막 하이 스트리트 도보 영상 원본마저 부주의로 분실하는 최악의 유실 사고를 냈다는 점입니다. 초기 수사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경찰의 무능함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모두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강력 범죄에 의한 사망 가능성으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실종 초기 경찰은 데미안이 야간의 지리적 감각을 잃고 어두운 밤바다에 빠져 익사했을 것이라는 편리한 가설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을 맡은 사설 탐정들과 해양 수리 전문가들은 카우즈 주변 해류의 흐름과 당일 기상 조건,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익사설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수개월 동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바다나 해안가에서 소년의 소지품이나 옷까지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화이트섬 내부의 어두운 지하마약 조직과 데미안이 연루되어 화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들이 수면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역 내에서 악명 높았던 마약 밀매업자 디키 맥나마라가 데미안의 실종 및 사망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데미안이 마약 관련 채무 관계에 휘말렸거나 혹은 현장에서 우연한 시비가 붙어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물리적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2002년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던 마약 밀매업자 맥나마라가 사망한 이후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던 내부 고발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데미안이 실종되던 당일 밤 특정 아지트나 사유지 주거지 내부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그의 시신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검은색 대형 쓰레기 비닐과 요트 돛대에 사용되는 튼튼한 천 가방에 겹겹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마약 조직원들의 차량에 실려 화이트섬 내부의 깊고 외딴 숲이나 사유지 농가 부지에 철저히 안매장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햄프셔 경찰청은 실종 9년 만인 2005년에야 공식 사건 분류를 단순 실종에서 살인사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이어 2011년에는 실종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지역 남성 8명을 무더기로 전격 체포하여 대대적인 취조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화이트섬 내 여러 토지와 숲을 굴착하며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형이 변한 탓인지 명확한 유골이나 범행 물증을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고 체포되었던 용의자 8명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한 채 전원 석방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실종 20주기이던 2016년 영국 국영 방송 BBC의 8부작 다큐멘터리 미제 사건 사라진 소년을 통해 전 세계에 재조명되며 다시 한번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취재진은 섬 전체를 뒤덮은 수많은 소문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추적했으며 당시 목격자들과 실제 용의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을 직접 찾아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놀랍게도 사건의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이 과거 경찰의 비밀 증인 진술서를 사전에 입수하여 관련 증인들을 협박하고 진술을 조작하려 했던 어두운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 발레리 네틀스는 경찰에 무능하고 방조에 가까운 초기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과 서명 운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이제 범인에 대한 처벌이나 법적 단죄보다도 오직 데미안의 유골이라도 온전히 찾아내어 가족의 품에 안겨주고 존엄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삶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햄프셔 경찰청은 여전히 이 사건의 수사 파일을 닫지 않고 공식적으로 열어둔 채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섬마을의 침묵 속에 묻혀버린 16세 소년 데미안 네틀스 실종 사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슬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